만들기 프로젝트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리는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보약밥상 맛있게 차려주실 두 전문가분 소개하겠습니다. 양준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약밥상을 맛있게 요리하는 셰프 양준입니다. 오늘도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윤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차윤환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의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일이면 벌써 또 6월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새로운 달만 되면 그 제철 식재료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보약밥상 때문인가 봐요. 새로운 달 6월에도 보약밥상에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셰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십시오. 분발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세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른이 되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환경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게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은요, 굉장히 치명적이어서요,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처럼 다른 사람은 다 먹는 음식도 먹으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9살 찬이는 10달째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은 뒤 뇌사에 빠진 겁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뭐 먹였어요? 네, 저 호두 아이스크림. 우리 알러지 있어요. 아무래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아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보약밥상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방해하는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일어나는 이상 반응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달걀, 유제품, 견과류, 돼지고기 등의 동식물성 단백질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나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피부 두드러기나 심하면 혀와 식도가 붓고 심각한 쇼크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식품 알레르기. 아이들의 성장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약밥상에서 공개합니다. 보약밥상 오늘의 주제 바로 식품 알레르기였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니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올드 푸드 알레르기. 빠밤. 이제 잘하시네요, 두 분 다. 그럼요. 이제 연습 좀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정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복숭아만 먹으면 막 가려운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커면서 이제 그런 알레르기가 좀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은 혹시 알레르기 있었던 적 있나요? 저는 알레르기는 저는 없는데 레스토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간혹 알레르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새우 같은 거 빼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고춧가루만 먹으면 아주 소량을 먹어도요, 머리에서 땀이 납니다, 이렇게. 그것도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저희 집안, 아버님 집안 분들 다 그렇게 나오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증상도 다 다른데 식품 알레르기의 정확한 증상이 뭔가요? 그 흔히들 알레르기와 식품의 독성을 혼돈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나타나는 증상일 때 독성이고요. 알레르기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가 많이 유발되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해로운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전환된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식품 속에 있으면 알레르기가 많이 유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처럼 유전적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알레르기들을 이제 그 자식들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신경질이 났을 때 그럴 때 알레르기가 더 유발되기도 해요.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들이 주로 이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질소를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질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말 식품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보편적인 알레르기 유발하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 옆에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총 12가지 이제 식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달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인데 제인 씨가 있는 복숭아도 있네요. 네네네. 예.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아, 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재료에 의한 알레르기도 있지만요. 이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나 뭐 인공 색소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화학적 알레르기를 또 유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첨가물이라고 하더라도요. MSG 같은 조미료 또는 이제 BHA나 BHT 같은 그 항산화제, 그 다음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것들에서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알레르기라고 하면 흔히들 아는 증상이 뭐 두드러기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온몸이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식품 알레르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인 씨가 얘기했던 그런 피부적인 증상들, 뭐 아토피나 피부염 같은 것도 있지만요. 네. 가장 위험한 것은 기관지 수축입니다. 이제 기관지가 수축이 되면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결국 이제 질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혈관성 부종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안면 홍조, 또는 혀가 붓거나 이제 그 여기 목젖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뭐 특정한 증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그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뇌사에 빠졌다고 하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아니, 원인이 그 카레에 들어있는 우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카제인 같은 단백질들이 아이에게 그런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카레 자체는 후추나 이 향신료들인데 그 향에 예민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어떻게 좀 가려먹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조리 과정을 모르니까 그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몰라서 좀 이렇게 막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화학 조미료나 인공 색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뭐 아이들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요. 그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그 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명이나 알레르기 위험 문구를 적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네. 2003년도 우리나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체 급식이나 일반 식당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 때에는 조금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 식품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특정 식재료만 먹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반응을 일으키는 식재료와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식재료들도 다 조심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교차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식품끼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하고 그 우리의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끼어 맞아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비로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유사한 것들이 와서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있는 식품들, 군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교차 반응률이 높은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염소젖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반응을 일으키고요. 이제 멜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박이나 뭐 아보카도 또 바나나 같은 경우에서도 유사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가 유발을 하는 식품만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식품 알레르기 하면 단순히 그 음식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장관, 소화기계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반응들에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약 6%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식품성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80%가 영유아기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 체계와 면역 체계가 딱 갖추어지면 그때부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기 아이들의 어떤 식품 알레르기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그 주로 단백질이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공급을 잘 해야
뭐 장기나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의 영양소 공급이 어렵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나 또는 이제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약해지니까 많이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잘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체 식품을 잘 공급하는 것이 영양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통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보약밥상 Q&A 시간입니다. 와. 자, 오늘은 차윤환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예, 오늘도 OX 문제를 통해서 알레르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유를 먹었을 때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것은 알레르기의 일종이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아니, 저는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인 씨? 이 꼬르꼬르 소리가 나는 게 왠지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냥 뭔가 안 맞아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혹시 알레르기의 일종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전 똑같은 생각인데 그게 이제 뭐 소화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예, 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그런 증상을 이제 불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은 우유에 유당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제 그렇게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거지 알레르기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퀴즈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쌀가루로 대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오. 자, 정답은 오입니다. 예, 다 두 분 다 맞히셨어요. 저 왠지 쌀과 밀은 또 엄연히 다른 이제 그렇죠.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예, 그 밀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쌀에는 그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쌀가루로 대신하면 알레르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체 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 식품을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기농 식재료는 더 좋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정답은 X 맞습니다. 저는 살짝 어려워서 셰프님 컨닝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냥 농약을 뿌리고 안 뿌리고보다 그 음식 속에 있는 그 어떤 식재료 속에 있는 성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유발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유기농 식재료가 알레르기를 있는 분들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유기농이라고 하는 건 농약을 쓰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농약을 안 쓰니까 채소는 자기가 뭐 곤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천연적인 화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소리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알레르기 환자들은 농약을 친 걸 먹어야 되겠네요. 농약을 치더라도 농약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잔류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유기농들이 더 억세고 더 이제 좀 신선하다고 하는데 억세죠. 그렇죠.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식품 알레르기라는 것이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들이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데 뭐 유전적인 소양을 타고났을 경우에는 식품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식품을 이용하는 식사요법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역이나 브로콜리, 톳 같은 이제 해조류와 채소류들과 더불어서 이제 곡류는 현미와 같은 도정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을 권하죠. 네. 정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를 굉장히 하얗게 만들었다든지 설탕 같은 것들은 가능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오히려 약해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정제식이라고 하는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면역체계가 강화가 되니까 이런 것들의 섭취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 그것처럼 알레르기라는 것이 원래 뭐 없다가도 생기고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나요? 당연하죠. 그게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핵심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제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거의 수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가 이제 높아져 가지고 한경우는 예민해지니까 면역이 강해지니까 알레르기가 없다가 약해지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식재료들이 왜 좋으냐 하면은 이런 식재료를 먹을 때도 제가 지금 아토피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런 거 먹으면은 더 난리 납니다, 이제. 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제식을 먹여주고요. 이제 안정을 찾은 평상시에는 이런 식재료들을 조금씩 공급을 해서 그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그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최근에 이제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워낙 학생들한테 많아지다 보니까 급식을 할 때 학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학생에는 그런 이제 식재료를 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름 학교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식품 알레르기가 확실치는 않지만 약간 의심이 된다. 이럴 때 좀 좋은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가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사기록법, 식사일기법 같은 걸 하는데요. 내가 어떤 걸 먹었더니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식재료를 좀 더 넣어보고 생기나 안 생기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식재료를 빼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피부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옷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옷 물질을 여기다 직접 묻혀보는 거죠. 그 화장품 테스트 하듯이.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거라서 그 식품을 이제 피하고 대체 식품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나눴듯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 알레르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에 좋은 브로콜리를 이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콜리를 만드는 보약밥상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만들기 프로젝트 보약밥상. 오늘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재료를 먹었을 때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렵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 등의 쇼크를 일으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성장기 아이들이 자주 먹는 달걀, 우유, 밀, 땅콩,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식재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면 그와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식재료를 먹었을 때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교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우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경우 게나 바닷가재를 먹었을 때도 유사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식재료를 통해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밀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아이에게는 고정하지 않은 현미나 쌀가루 같은 대체 식품을 먹게 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스럽다면 우선 매일의 식단을 기록하는 식사일기를 쓰거나 병원에 가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고 어떤 식재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양 셰프님 오늘 어떤 요리 선보이실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브로콜리를 이용하여 숲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리를 이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요리는 재료는 브로콜리 숲이니까 당연히 브로콜리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샐러리, 당근, 양파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 비율이 양파 3, 당근 2, 샐러리 1 정도의 비율로 넣습니다. 근데 샐러리나 당근이나 브로콜리나 전부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잖아요. 네, 굳이 이런 재료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근데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이렇게 안에 넣어서 갈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쉽게 싫어하시는 것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재료 손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좀 썰고요. 양파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잘게 썰어주는데 이유는 잘게 썰어야 빨리 익기도 하고 향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잘게 썰어줍니다. 네. 네, 이렇게 양파를 썰어주시고요. 역시 썰기 하나는 자, 이 정도만 썰게요. 네. 양파를 썰어서 접시에 담고 그 다음에 당근을 또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다 믹서기에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좀 모양을 맞춰서 써는 이유가 있나요? 얇게 썰면서 똑같이 썰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굵기가 돼야 익을 때 똑같은 속도로 익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건 더 익고 어떤 건 덜 익기 때문에 똑같이 썰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익힐 때도 딱딱한 걸 먼저 익혀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먼저 익고 연한 건 나중에 익는 속도가 익는 정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차피 막 당근도 다 썰어요. 갈아버릴 거라고 그냥 막 함부로 썰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맛있게도 네. 안 나오고. 자, 당근은 썰어서 옆에 두시고요. 이제 샐러리를 원래는 그냥 생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셔야 돼요. 이 끝을 잡고 이런 식으로 벗겨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갈 거기 때문에 껍질 자체에도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샐러리는 그냥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샐러리도 얇게 써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익힐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얇게 써는 게 좋겠군요. 네네네. 크기가 비슷하게 해서 일정하게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샐러리를 별로 안 드시고 안 좋아하지 좋아하잖아요 않는. 아이들이. 네. 근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버리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맛도 향도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어릴 때 막 제가 오이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볶음밥에 되게 잘게 다져서 넣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뭐 나중에 안 보이니까 네. 뭘 넣는지 모르는 거죠. 저절로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네, 레시피입니다. 그 마늘을 넣을 건데 마늘은 그냥 통으로 넣어줄 겁니다. 왜요? 나중에 만약에 어른이 드실 거면 마늘이 향만 내는 거죠. 향신료이기 때문에 어른이 네. 드실 거면 넣었다가 그냥 같이 갈아버릴 건데 나중에 아이들이 먹을 거면 그냥 빼버리려고요. 그래서 네. 눈에 보이기 쉽게 그냥 통으로 넣을 겁니다. 향만 넣고 뺄 겁니다. 네. 자, 이제 팬을 달구고요. 올리브 오일을 좀 붓고 그리고 마늘을 먼저 넣어서 향을 좀 내줄 겁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볶음 요리를 할 때랑 비슷한 과정이군요. 네, 좀 어떤 이런 양식적인 그건 기본적으로 마늘, 양파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채소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마늘이 향이 싹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딱딱한 재료부터 당근을 먼저 넣고요. 네. 볶아줍니다. 네, 당근을 이렇게 볶으시고 당근이 볶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요. 약간 아까보다 훨씬 더 노란색이 많이 날 거예요. 볶은 부분이 좀 약간 노란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양파랑 샐러리를 넣습니다. 샐러리도 양파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데 제가 얇게 썰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그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꺼번에 넣으셔도 돼요. 샐러리는.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면 벌써부터 좀 야채 볶는 좋은 향이 나잖아요. 이렇게 만드실 때 향이 좋은 음식은 맛이 안 좋을 때가 거의 없어요.
고소하면서 약간 달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 말 믿으시고 꼭 향이 좋다고 꼭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뭐 소금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그러면 셰프시기 맛이 없을 때문에.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뭐 이제 채소라지만 네네. 뭐 소금 간도 안 하나요? 나중에 근데 이제 간은 아이들이 먹기에는 이런 식으로 유식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때는 나중에 간을 안 할 거고요. 네. 어른이 드실 때는 소금 후추 간을 할 겁니다. 아. 그다음 마지막에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숲들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네. 저희 양식 프랑스 음식에서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요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해놓으면 이 기본 베이스에 뭐 컬리플라워를 바꾸면 컬리플라워 숲이 되는 거고요. 네. 콩을 넣으면 콩숲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브로콜리를 넣을 그렇죠, 준비를 브로콜리 하고 넣을 있죠. 네. 잠깐! 아이들의 면역을 높이는 브로콜리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은 면역 반응에 없어서는 안 될 항산화제인 비타민 C인데요. 브로콜리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레몬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시금치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요. 만병의 근원인 변비에 좋은 식물성 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영양 만점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튼튼히 하고 식품 알레르기를 물리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브로콜리를 잘라가지고요. 브로콜리 자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딱 세우시고요. 그냥 쫙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신기해. 이렇게 쫙 돌려주시면 그냥 이렇게 꽁지만 남고 그냥 이건 그대로 다 떨어져요. 민둥산 같아요. 이걸 그냥 한꺼번에 그냥 넣어버려요? 넣으면 됩니다. 자르지도 않고? 브로콜리는 연하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부어서 익혀버리면 완전 물러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굳이 크게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브로콜리가 고기보다 되게 연약한가 봐요. 되게 연하죠. 그리고 물에 되게 쉽게 익어요. 금방 익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드실 때, 데치실 때 살짝만 데쳐서 드시면 돼요. 네. 보통 물에 데치실 때는 소금을 넣으시면 녹색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볶다가 어느 정도 볶아야 될까요? 볶는 건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까지만 볶으시면 돼요. 또 너무 익히면 물러질 나중에 수 있기 어차피 때문에. 완전히 익긴 익어야 하는데 어차피 물을 넣고 완전 푹 끓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굳이 볶는 과정은 향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물을 넣고 난 다음에 푹 익으면 어차피 많이 익을 거기 때문에 그냥 볶아 살짝만 볶아서 향만 내주는 과정입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양파가 투명성을 띠면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의 양은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물의 양은 이 재료 양의 5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어우. 그래서 이 재료 양의 1.5배 정도까지 줄이시면 돼요. 그게 계속 끓이면서 졸이는 네. 과정을. 네.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익히시면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히면 되냐면 브로콜리를 꺼내서 딱 눌렀을 때 그냥 찍하고 다 뭉개질 정도로 익히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갈아야지 아주 부드럽게 잘 갈립니다. 자, 다 안 익은 상태에서 믹서에 갈아버리면 잘 안 갈리고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네. 숲이 거친 숲이 나와요. 식감이, 텍스처가 되게 안 좋아지죠. 그래서 푹 익히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브로콜리가 약간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변하는데 어느 정도 익혔냐면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냥 뭉그러져야 돼요. 이 정도로 뭉그러지면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불 세기에 따라 틀린데 제가 20분이라고 해서 꼭 20분 끓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레시피는 책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똑같이 안 나와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대로 한번 건져 보셔가지고 이 정도 뭉그러지면 5분을 끓이셔도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료에 따라서, 재료 네. 상태에 따라서 따라서 다를 수 다른 있으니까요. 거예요. 네. 이렇게 끓이시고 이걸 갈 거예요. 굉장히 노릇노릇한 습의 모양이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이제 믹서기에 갈 거예요. 이렇게 믹서기에 담아줍니다. 일단 물은 나중에 갈면서 조정할 거니까 이미 수분을 많이 흡수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이 안에 자체적으로 또 머금고 있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갈면서 물은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갈아보면서 조금씩 부어주시면 돼요. 잘 안 아니, 갈리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는 게 양파나 이제 당근의 어떤 단맛이 굉장히 생각보다 달콤하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아무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고소하면서 달콤한 야채 스프의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줄 텐데요. 아무래도 습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입자가 곱고. 근데 믹서기에 갈 때 이렇게 뜨거운 걸 갈 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뜨거운 걸 갈면 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잘못 가시다. 그래서 잘 잡고 위에다 행주를 하나 이렇게 올리시고요. 네. 튀면 이게 밖으로 터지진 않아요. 그래서 잡고 처음에는 약한 불로 갈다가 나중에 센 불로 가셔야 돼요. 위에 뚜껑 잘 누르셔야 되고요. 안 네. 누르시면 뚜껑이 터져버리면 뜨거운 걸로 화상을 많이, 이거 사고 많이 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막 믹서기에 가끔 뭐 갈다가 아! 이러면서 막 튈 때 그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뜨거운 재료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특히 어린이들이 근처에 있다고 화상 입으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큰일 있기 나죠. 때문에. 지금 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잘 갈리죠. 네. 그게 이유가 아까 푹 삶았기 때문에 아. 푹 삶지 않으면 이렇게 잘 갈릴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다가 생크림을 쓸 건데요. 생크림을 쓰면 더 색깔이 좋아져요. 이렇게 완전 부드럽게 갈렸죠. 네. 아니 뭐 이미 야채가 굉장히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믹서기에 굉장히 곱게 갈아줬습니다. 향을 맡아보시면 브로콜리 향이 팍 납니다, 이제. 오! 아, 브로콜리 향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녹황색 채소의 그런 향이 듬뿍 나는데요. 네. 근데 이 색깔이 좀 지금 보면 너무 그 채소 전형적인 초록 색깔이어서 아이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흰색 생크림을 넣으면 좀 연하게 좀 다가온 좀 무채색 색이 나기 때문에 훨씬 네. 더 부드럽고 은은하게 다가올 겁니다. 꼭 키위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팬에다가 간 브로콜리 숲을 넣고요.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에 뭐 마녀 스프다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네. 정말 몸에 좋은 채소만 넣고 몸에 좋은 이제 그런 주스만 뽑아낸 그런 다이어트 식품이 인기인데 요것도 보면은 굉장히 재료라든지 뭐 조리 방법이라든지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들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류가 애기들 이유식이 되게 좋아요. 습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잘 갈았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애기들이 이제 먹으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좋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똑같이 양파, 당근, 샐러리 넣고 거기다가 뭐 주재료만 바꿔주면 다른 숲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 개 해서 작게 포장을 하셔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녹여가지고 생크림만 하실 때 이렇게 끓이시면 생크림만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네. 생크림은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생크림도 양에 따라 틀린데 지금 생크림이 좀 색깔에 따라서 기호예요, 이건. 생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싫어하시면 많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거의 10대 1 정도 넣어요. 만약에 습이 11대 이건 한 1 정도만 넣습니다. 아니 살짝 부드러운 네, 맛이 가미되게끔. 맛만 가요. 근데 아까 저희가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식품 알레르기 중에 생크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부드러운 맛을 내고 싶은데 생크림을 넣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대신 넣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없죠. 생크림 대신 넣을 게 없죠. 올리브오일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올리브오일을 생크림을 빼고 올리브오일은 또 다른 맛이 나고 요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맛은 조금 다르더라도 이게 조금 생크림 대신에 조금 습의 부드러운 부드럽게 맛을. 하려면 네, 그러면 네. 올리브오일을 좀 넣으세요. 그냥 저는 나중에 올리브오일도 좀 넣을 건데 그러니까 좀 부드러움을 더 하려면 같은 유분을 넣으면 되니까 올리브오일 네. 넣으시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줄 때는 간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어른한테 줄 때는 간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니까 어린이 아니에요? 간을 좀 해야 간을 조금 되겠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는 건 아닙니다. 자, 살짝, 후추도 네. 넣고요. 이렇게 소금 후추를 넣어가지고 특히 감기가 왔을 때 그때 브로콜리 숲은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 알아 누워 있을 때 그냥 누가 이렇게 집에서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뭐 약 먹고 자야죠 뭐. 이 정도로 신선한 재료들로 지금 습을 만들었으면 이거 그쵸.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때요? 맛있네요.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제 입맛에는 오 맛있다. 생크림을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맛있네요. 아이 저라니까 진짜. 양 셰프 몰라요? 웬일이야
맛있겠다 진짜. 자, 이렇게 전 제 기호에는 조금 더 넣고 싶어서 지금 생크림을 좀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한번 담아 볼게요. 와 이거야말로 정말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영양에도 좋고 그쵸. 면역력에도 좋은 그런 식품이네요. 제가 제 조카들 어릴 때 이유식은 제가 다 끓여줬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끓인 수업을 그대로 줬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MSG를 사용 안 하니까 또 레스토랑 홍보한다 또. 무슨 레스토랑 홍보를. 이유식 드시러 많이 오세요. 자, 이렇게 담으면 흰색에 담으니까 되게 예쁘죠. 여기다가 그러네요. 근데 생크림을 살짝만 더 이렇게 뿌려줄게요. 장식을. 네. 모양으로 여기서 손을 한번 떨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멋스럽게. 그렇죠. 넣으시고 올리브 오일도 살짝만 뿌려줄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있죠? 네. 엑스트라 버진은 향이 좋아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 상큼한 향이 딱 나요. 그래서 상당히 맛있죠. 이건 향을 위해서 그냥 네, 올린 더해준 거예요. 거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로 만든 모두에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브로콜리 스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네요. 평상시에 혹시 브로콜리 좋아했어요? 왜 싫었어요? 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안에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부드럽고 단 느낌. 이거 맛있어요.
보약밥상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브로콜리 스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참 재밌게 만들었고요. 네. 또 이 야채들의 조화를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저희가 식재료에 대해서만 알아보다가 제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보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다음에도 더욱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건강한 식탁 만들기 앞장서는 보약밥상에서 추천한 5월의 식재료와 맛있는 건강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편식과 식품 알레르기를 이겨내는 식재료, 브로콜리와 가지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면역력 강화 식재료, 브로콜리. 브로콜리와 갖가지 채소를 곱게 갈아 생크림을 넣은 부드러운 브로콜리 수프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대표 식재료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를 잘게 잘라 넣어서 채소에 대한 거부 반응을 줄여주는 가지버거를 아이들의 편식에 효과적인 보약밥상 메뉴로 추천합니다. 5월의 제철 식재료 그 두 번째는 새롭게 떠오른 비타민의 보고 파프리카입니다.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파프리카는 비타민뿐 아니라 항암작용, 피부 미용, 스트레스 해소 등 색깔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과일처럼, 때로는 채소처럼 예쁜 색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파프리카를 샌드위치와 파스타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태미나식의 왕자로 꼽히는 장어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과 단백질, 시력 보호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장어는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약밥상에서 추천하는 장어 요리는 고소한 파튀김을 곁들인 장어구이와 매콤한 무 생채를 곁들인 장어 주먹밥인데요. 독특한 장어 요리로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미리 체력을 보충하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5월의 제철 식재료는 채소의 2배가 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식용꽃입니다. 서양에서는 16세기부터 허브를 요리에 이용했고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에 진달래꽃을 먹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꽃은 식재료로도 역사가 깊은데요. 꽃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여러 가지 색소 성분이 항산화, 항노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용꽃을 곁들인 까나페와 안심 스테이크로 눈과 입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세요. 보약밥상이 추천하는 5월의 식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식탁 만들어 보세요.